지금 개경에 가신다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개경의 상장군이 친종장군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친종장군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려 있지요. 지금은 행동하실 때가 아닙니다. 거센 비가 내릴 땐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방어사 이자림은 행영을 떠나려는 지체문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지체문은 한시라도 바삐 현종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걱정해주는 건 고맙네만 상장군 무리가 폐하에게 언제 어떻게 위해를 가할지 모르네. 내가 당장 가서 폐하를 지켜드려야 되네. 지체문은 고집을 부리며 개경으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체문의 앞을 막는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도용수 중랑장이었습니다. 도용수는 지체문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친종장군, 제가 동행하여 미약하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어사도 제 뜻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용수를 본 지체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거절합니다. 나와 함께 한다면 자네도 위험해질 걸세. 그러자 도용수가 힘주어 말합니다. 모반이나 하는 소인배들이 두려워 사내가 고개를 움츠리고 숨소리를 낮춘다면 어찌 고려의 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역도당을 베는데 제 칼도 일조하게 해주십시오. 지체문은 위험을 마다 않고 충심을 보이는 도용수의 기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자림도 도용수 중랑장은 동북면 최고의 용장입니다. 폐하를 구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니 그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라고 권유하자 지체문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간 말을 몰아 개경의 도성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성문의 경계는 매우 삼엄했습니다. 최질은 혹시나 있을 외부 진압군에 대비하여 성문 방비를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지체문에게 현상금을 걸었고 발견 즉시 처형하라는 명령까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개경으로 진입조차 힘들겠군. 지체문이 한탄을 하자 도용수가 말합니다. 저 혼자 일단 성에 잠입하겠습니다. 중추사를 뵙고 친종장군을 개경 안으로 모실 비책을 찾아오겠습니다. 지체문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겠네. 지체문이 허락하자 도용수는 개경 안으로 홀로 들어가 먼저 강감찬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도용수를 맞이한 건 강감찬이 아니라 강감찬의 처였습니다. 강감찬 처가 말합니다. 중추사는 지금 옥에 갇혀 있소. 박진이라는 사람을 음해했다고 무장들이 우리 양반을 가둬둔 거요. 순군옥에 가면 중추사를 만날 수 있을 거요. 도용수는 강감찬이 갇혀 있는 옥을 찾아가 강감찬 댁에서 보낸 하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말합니다. 돌아가게나. 상장군께서 누구도 면회를 허하지 않으셨네. 중추사 부인께 우리 사정을 잘 말씀드리게. 간수가 면회를 거절하자 도용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추사께서 갇히신 지 벌써 열흘이 넘었기에 갈아입을 옷을 가져온 것입니다. 잠시만 뵙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는 작은 금가락지를 소매에서 꺼내 간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강감찬 처가 뇌물로 쓰라고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금가락지를 받은 간수는 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사정이 그렇다면 옷만 넣어놓고 나오시오. 옥에 갇혀있던 강감찬은 도용수가 들어오자 깜짝 놀라 중랑장이라고 외칠 뻔했습니다. 도용수가 먼저 나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습니다. 도용수를 따라 간수들이 들어오지 않은 걸 확인한 강감찬은 잽싸게 윗도리를 벗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자기 검지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강감찬의 깜짝 행동에 도용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이 피 흐르는 손가락으로 옷에 글을 쓰기 시작하자 혈서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옷을 가지고 돌아가 내 처에게 전해주게. 강감찬의 목소리는 다른 어떤 때보다 묵직했습니다.
도용수는 강감찬이 준 옷을 조용히 받아들고서는 옥을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에 갇힌 강감찬을 찾아온 이가 도용수 말고 또 있었습니다. 바로 상장군 최질이었습니다. 최질은 거란에 보낼 사신으로 강감찬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석방시키려고 온 참이었는데 도용수를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용수를 본 최질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너는 동북면의 중랑장 아니더냐? 최질이 자신을 알아보자 도용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라고 최질이 명을 내리자 근처의 군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순군옥 앞 정문엔 2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용수는 맨손으로 둘을 순식간에 제압한 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사들이 도용수를 쫓았으나 도용수는 이미 저작거리 군중들 틈에 몸을 숨긴 상황이었습니다. 도용수는 이목을 피해가며 다시 강감찬 댁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곤 강감찬 처와 혈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현종을 구하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강감찬의 비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문화시랑을 몰래 만나 뵙겠습니다. 도용수가 말하자 강감찬 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개경에 중랑장을 찾는 병사들이 쫙 깔렸소. 그러니 당분간 이 집에서 은거하시오. 제가 문화시랑을 뵙고 이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강감찬 처의 호의에 도용수는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중추사 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종장군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고는 인사를 한 뒤 강감찬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용수는 곧장 개경성문으로 향했습니다. 강감찬 처는 문화시랑 유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곤 유진에게 강감찬의 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은 은밀히 현종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비책의 실행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현종은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최질 무리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황권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니까요. 현종은 강감찬의 계책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도용수는 개경 성문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가 친종장군과 합류하고 강감찬의 계책을 방어사 이자림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도용수는 혹시나 자기 얼굴이 방으로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체문의 얼굴만 있을 뿐 아직 자기 얼굴은 없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직 내 얼굴에 방이 붙어 있지 않으니 이대로 검문을 받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도용수는 바로 검문을 하는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도용수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도용수에게 금가락지를 받았던 간수가 이곳에 나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강감찬과 접촉한 도용수가 개경성 밖의 세력과 조응할 거라고 생각한 최질이 도용수를 잡기 위해 간수를 성문에다 배치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검문을 통과하던 자를 살피던 간수가 도용수의 얼굴을 보자 이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검문을 하던 6위의 병사들이 황급히 모여들기 시작했고 도용수는 열려있는 성문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병기를 겨누며 도용수를 막아섰습니다. 도용수 역시 품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병장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일대의 소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성문을 닫아서 저자가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성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2명의 병사가 성문을 닫으려고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용수의 앞길을 이미 여러 병사들이 막고 있었기에 도용수가 성문 밖으로 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나 낭하봉으로 성문을 닫던 병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지체문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지체문은 매일 개경 밖에서 성문을 배회하며 도용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문 주변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자 도용수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짐작하고 그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지체문마저 낭하봉을 휘두르며 가세하자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지체문과 도용수는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을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그리곤 열려있는 성문 밖을 빠져나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에서 경계를 서던 궁병들이 모두 성문 위에 모인 상태였습니다. 지체문과 도용수가 성문 밖에서 모습을 보이자 일제히 화살을 매겨 조준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안전하게 빠져나가기는 힘들어 보이던 상황. 그런데 그때 멈춰라라는 호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병들이 멈칫하여 돌아보니 상장군 기문이었습니다. 궁병들은 기문의 명령이 의아했습니다. 기문이 지금 도망자들의 탈출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기문이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저들을 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그러자 떨떠름한 표정을 지은 채 궁병들은 활을 거두었습니다. 지체문과 도용수도 활의 사정거리를 벗어나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문이 지체문과 도용수를 살려주었다는 소식은 최질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최질은 화가 잔뜩 나 말합니다. 대체 상장군은 누구 편인 것이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했는데 기어코 일을 망쳤구나. 최질은 기문을 추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혼자 있던 최질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기문이었습니다. 기문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네. 난 그저 무시받는 무장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그런 세상을 원했던 거야. 근데 자네는 지금 황실을 능멸하고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어. 자네는 대역죄인이고 나는 더 이상 자네와 함께 할 수 없네. 라고 말한 뒤 칼을 들고 최질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문의 갑작스런 방문이었고 최질은 병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문을 맨손으론 막을 수가 없기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하십시오. 제가 상장군을 섭섭하게 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질게 굴었던 건 이게 다 우리 무장들을 위해서 아닙니까? 제가 앞장서지 않았다면 과연 폐하가 무장들의 곤란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겠습니까? 그러자 기문은 고개를 젓습니다. 자네는 금도를 넘었어. 저 세상에서 폐하께 용서를 빌게. 라는 말과 함께 검광이 번쩍였습니다. 의혹하는 단말마가 방안을 울렸고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놀랍게도 죽은 사람은 최질이 아니라 기문이었습니다. 기문이 최질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마침 박진이 최질의 집에 들렸던 참이었습니다. 최질이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자 박진이 기문의 등을 먼저 기습했던 것이었습니다. 박진이 쓰러진 기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기문 상장군을 뵐 생각은 없었으나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여 먼저 손을 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뵈고 싶은 자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최질 상장군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됩니다. 박진이 넌지시 현종을 언급하자 기문은 박진의 뜻에 동조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현재까지의 드라마 전개,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